날카로운 압박감이 제 몸을 관통했습니다. 눈을 번쩍 떴어요. 어둠 속에서 누군가 제 몸 깊숙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경험해 본 적 없는 감각이었어요. 고통과 이상한 쾌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작은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가 없었어요. 위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남자의 목소리였어요. 여보,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형부였어요. 강태준, 언니의 남편. 지금 저를 언니로 착각하고 있는 사람. 말해야 했어요. 하지만 이혼 후 1년 반 동안 얼어붙어 있던 제 몸이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형부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고 저는 그저 신음만 삼키며 이 금단의 순간을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머릿속으로는 되뇌었지만 몸은 정직하게 반응했습니다. 그리고 그 밤 저는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순간을 경험했어요. 구독과 좋아요로 채널을 응원해 주시면 황혼열차의 새로운 실제 사연을 빠르게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토요일 저녁 성북동 언니 집 앞에 섰습니다. 34살 패션 바이어인 저는 이혼 후 1년 6개월을 일에만 매달려 살았어요. 언니의 집들이 초대를 거절하고 싶었지만 계속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어요. 36살인 언니 지은이가 앞치마를 두른 채 문을 열어줬습니다. 거실로 들어서니 형부 태준이 2층에서 내려오고 있었어요. 41살 건축가인 그는 대학 시절부터 알던 선배였습니다. 회색빛 머리가 오히려 세련되어 보였어요. 오랜만이네, 처제. 안녕하세요, 형부.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예전부터 형부는 제 눈에 띄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언니의 남편이었기에 그저 선배로만 대했습니다. 식탁에 앉아 저녁을 먹었어요. 언니가 만든 스테이크와 형부가 따른 레드와인. 대화 중에 느껴졌습니다. 이 부부 사이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요. 눈을 마주치는 일도 거의 없었어요. 와인 2병째가 열렸습니다. 형부가 평소보다 빠르게 마시고 있었어요. 처제, 더 마실 수 있지? 네. 3번째 병이 열렸을 때 형부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말도 어눌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언니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미국 거래처에서 급한 메일이 왔네. 2층 올라가서 작업해야겠어. 시차 때문에 지금 안 하면 안 돼. 언니가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저와 형부만 남았어요. 지우야, 나 너무 취한 것 같아. 형부가 소파에 비스듬히 기댔습니다. 눈이 감기기 시작했어요. 형부, 괜찮으세요? 응. 잠깐만. 눈 좀. 그대로 소파에 쓰러지듯 누웠습니다. 금방 잠든 것 같았어요.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도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와인을 너무 많이 마신 것 같았습니다. 2층 언니 작업실에는 불이 켜져 있었어요. 해외 거래처와 일하면 새벽까지 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형부를 깨우기엔 너무 깊이 잠든 것 같았어요. 저는 1층 게스트룸으로 향했습니다. 거실 바로 옆 복도에 있는 방이었어요. 방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깨끗한 침대가 보였어요. 니트와 청바지를 벗고 속옷만 입은 채 이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베개에서 은은한 향이 났어요. 눈이 감겼습니다. 와인 때문에 잠이 빠르게 왔어요. 깊고 무거운 잠이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거실 소파에서 형부가 깨어났습니다. 비몽사몽이었어요. 술에 취해 의식이 흐릿했습니다. 눈을 제대로 뜨기도 힘들었어요. 침대에서 자야 하는데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야 한다는 생각이 희미하게 들었지만 계단이 너무 멀게 느껴졌어요.
그때 바로 옆 복도에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게스트룸 문이 살짝 열려 있었어요. 지은이가 여기서 자고 있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착각했습니다. 평소 2층에서 자는 아내가 오늘은 1층에서 먼저 잠들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비틀거리며 그 방으로 향했습니다. 계단보다 가까웠으니까요.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어둠 속에 누군가 자고 있는 게 희미하게 보였어요. 역시 지은이구나. 옷을 벗어 의자에 걸쳤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침대에 누웠어요.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출장 다녀온 후 처음 아내와 같은 침대에 누운 거라고 생각했어요. 술에 취한 상태에서 향이 다르다는 것도 체형이 다르다는 것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한편 2층 작업실에서 언니는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미국 거래처와 화상 회의가 길어지고 있었어요. 이 부분을 수정하면 어떨까요? 아니요. 다시 처음부터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수정사항이 많았습니다. 자정이 넘어가고 새벽 1시가 되었어요. 언니는 여전히 작업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게스트룸에서 저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어요. 희미한 의식 속에서 침대가 가라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꿈인가? 누군가 옆에 누운 것 같았어요. 하지만 와인에 완전히 취해 있었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팔이 제 허리를 감쌌어요. 큰 손이 천천히 제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깊은 잠속이었어요. 형부는 비몽사몽 상태에서 아내를 안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일주일 만이었으니까요.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입술이 제 어깨에 닿았어요. 목을 따라 올라왔고 귀를 스쳤습니다. 제 몸이 조금씩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1년 반 동안 잠들어 있던 감각들이 깨어나는 것 같았어요. 손이 더 대담해졌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형부는 여전히 흐릿한 의식 상태였어요. 여보. 낮은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제 의식은 여전히 깊은 곳에 잠겨 있었어요. 생생한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형부가 저를 돌려 눕혔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 올라왔어요. 입술이 제 입술에 닿았습니다. 무의식 중에 저도 반응했어요. 손이 제 몸을 더듬었습니다. 형부는 취기 속에서 아내와 함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 순간이 왔습니다. 날카로운 감각이 제 몸을 관통했어요. 눈을 번쩍 떴습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 제 안으로 들어와 있었어요. 지금까지 경험해 본 적 없는 감각이었습니다. 작은 소리가 새어나왔어요. 위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형부였어요. 지금 저를 언니로 착각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말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1년 반 동안 얼어붙어 있던 제 몸이 깨어나고 있었어요. 형부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깊게, 조심스럽게. 고통이 무뎌지기 시작했어요. 대신 다른 감각이 밀려왔습니다. 억눌렀던 것들이 폭발하는 것 같았어요. 몸은 정직하게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형부잖아. 머릿속으로는 되뇌었지만 몸은 제 의지와 상관없이 움직였습니다. 허리가 들리고 숨이 거칠어졌어요. 형부의 움직임은 점점 깊어졌습니다. 여전히 취기 속에서 아내와 함께라고 믿으며요. 신음을 삼키려 했지만 계속 새어나왔어요. 형부는 더욱 깊이 움직였습니다. 시간 감각이 사라졌습니다. 다만 몸속 깊은 곳에서 뭔가가 올라오고 있다는 것만 느껴졌어요.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감각이었습니다. 형부가 더욱 빨라졌어요. 호흡이 거칠어지고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참을 수 없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이 왔습니다. 온몸을 관통하는 강렬함. 형부도 동시에 같은 순간을 맞이한 것 같았어요. 형부가 제 위에서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옆으로 누웠어요. 여전히 저를 안고 있었습니다. 사랑해. 잘 자.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호흡이 점차 고르게 변했어요. 다시 잠에 빠져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어둠 속에서 눈을 뜨고 있었어요. 방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하지만 몸의 감각은 생생했습니다. 몸속에 남아있는 흔적, 피부에 새겨진 손길, 빠르게 뛰는 심장. 모든 게 현실이었어요. 저는 방금 형부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동시에 부끄럽게도 제 몸은 아직 여운에 젖어 있었습니다. 2층에서는 여전히 언니가 작업하고 있었어요. 새벽 3시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창밖이 조금씩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곧 아침이 올 겁니다. 그리고 진실이 밝혀지겠죠. 모든 게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새벽 6시 희미한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한숨도 못 잔 채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형부는 여전히 제 옆에서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술 때문인지 아주 깊이 잠들어 있는 것 같았어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형부의 얼굴이 보였어요. 잠든 얼굴은 부드러워 보였습니다. 왜 하필 형부였을까? 가슴이 아팠습니다. 형부가 깨기 전에 방을 나가야 했어요. 하지만 그의 팔이 여전히 제 허리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팔을 들어 올리려던 순간이었어요. 형부의 눈이 떠졌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그는 졸린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처음엔 초점이 흐렸어요. 하지만 점차 제 얼굴이 선명하게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표정이 변했어요. 눈이 커지고 입이 벌어졌습니다. 지우?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형부는 벌떡 일어나 앉았어요. 이불을 내려다보고 자신과 제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머리를 감싸 쥐고 침대 끝에 앉았어요. 저도 일어나 앉았습니다. 이불로 몸을 가리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죄송해요. 저도 몰랐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형부는 황급히 옷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단추를 잠그는 것도 힘들어 보였어요. 저도 서둘러 옷을 입었습니다. 몸 곳곳이 욱신거렸어요. 여기가 게스트룸이었구나. 형부가 방을 둘러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소파에서 잠들었던 것 같은데, 취해서 기억이. 저도 처음엔 꿈인 줄 알았어요. 와인을 많이 마셔서 중간에 깨어난 거지? 형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침묵이 흘렀습니다. 형부도 저도 다음 말을 찾지 못했어요. 지은이는 절대 알면 안 돼. 형부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연하죠. 언니가 알면. 이건 사고였어. 나도 술에 취해서 방을 착각하고. 형부가 스스로를 설득하는 것 같았어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믿고 싶었어요. 씻고 나갈게요. 방을 나왔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어요. 2층 언니 작업실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화장실로 향했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처참한 모습이었어요. 헝클어진 머리, 충혈된 눈, 그리고 목에 남아있는 붉은 자국들.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의 열은 식지 않았어요. 거실로 나오니 형부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 2층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언니가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어요. 우리는 화들짝 놀라며 거리를 벌렸습니다. 다들 일어났네? 언니가 내려왔습니다. 얼굴이 피곤해 보였어요. 언니, 밤새 일했어? 응. 거의 꼴딱 샜어. 오빠는 소파에서 잤어? 응. 술 많이 마셔서. 형부가 얼버무렸습니다. 지우야, 아침 먹고 갈 거지? 아니야. 급한 일이 생각나서 가봐야 해. 벌써? 서둘러 짐을 챙겼습니다. 언니가 현관까지 배웅했어요. 저를 안아줬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자주 놀러와. 응, 언니. 차에 탔습니다. 시동을 걸고 출발했어요. 백미러로 언니가 손을 흔드는 게 보였습니다. 언니 집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핸들을 잡은 채 울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샤워를 했어요. 뜨거운 물로 온몸을 씻었지만 감각은 남아 있었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피곤했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눈을 감으면 어젯밤이 떠올랐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언니였어요. 지우야, 집에 잘 들어갔어? 응. 어젯밤 재밌었지? 우리 자주 보자. 가슴이 찔렸습니다. 언니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응. 언니도 푹 쉬어. 전화를 끊고 천장을 바라봤어요. 언니, 미안해.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저는 일에만 매달렸어요. 정신없이 움직였습니다. 생각할 틈을 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밤이 되면 어김없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밤의 기억이요. 형부의 뜨거운 입술, 큰 손, 깊은 움직임, 그리고 제가 느꼈던 강렬함. 왜 하필 형부와의 그 밤이었을까요? 잠들기 전 항상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운 상상을 하기도 했어요. 미쳤어. 정말 미쳤어. 스스로를 자책했지만 상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언니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생일 파티를 한다고 했습니다. 토요일 저녁에 와. 오빠가 요리해 줄 거야. 거절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거절하면 이상하게 보일 것 같았어요. 알았어, 언니. 토요일이 왔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옷을 골랐어요. 평소보다 신경을 많이 쓰는 제 모습이 이상했습니다. 검은색 원피스를 골랐습니다. 화장도 진하게 했어요. 언니 집에 도착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거실에 언니와 형부가 있었습니다. 지우야 왔어. 언니가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저를 안아줬어요. 형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안녕하세요, 형부. 응, 어서 와. 어색한 인사였습니다. 2주 만이었어요. 생일 파티가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저와 형부는 거의 말을 섞지 않았어요. 언니가 화장실에 간 사이 형부와 단둘이 남게 되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지우, 그 일 잊어줘. 알아요. 정말 미안해. 나도 몰랐어. 저도요.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생각났으니까요. 우리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지내야 해. 네, 그렇게 할게요. 그때 언니가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형부를 보니 그날 밤이 더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지내라고 했지만 가능할까요? 제 몸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의 모든 감각을요. 그리고 솔직히 고백하자면 잊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였어요. 한 달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저는 형부를 피했어요. 언니가 만나자고 할 때마다 핑계를 댔습니다. 하지만 피할 수 없는 날이 왔어요.
할머니 제사였습니다. 토요일 오후 언니 집에 도착했습니다. 부모님이 소파에 계셨고 언니는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형부가 2층에서 내려왔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는 형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한 달 만이었어요. 여전히 멋있었습니다. 지우, 왔구나. 네, 형부. 짧은 인사였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에도 뭔가 흘렀어요. 제사 준비가 끝나고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제 근황을 물으셨고 또 연애 이야기가 나왔어요. 형부가 저를 감싸주었습니다. 지우는 지금 자기 길을 잘 가고 있어요. 따뜻한 목소리였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형부의 눈빛이 복잡해 보였습니다. 식사 후 언니와 설거지를 했습니다. 지우야, 요즘 괜찮아? 한 달 동안 연락도 잘 안 되고. 미안해, 언니. 진짜 일이 바빴어. 언니는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화장실에 가려고 복도로 나왔는데 2층에서 내려오는 형부와 마주쳤습니다. 좁은 복도였어요. 지우야,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밖으로 나갈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부가 거실로 가서 말했어요. 여보, 지우랑 편의점 다녀올게. 그래, 다녀와.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어요. 동네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한 달 동안 힘들었지? 형부가 먼저 말했습니다. 괜찮았어요. 거짓말. 얼굴에 다 쓰여 있어. 형부도 힘드셨어요? 응. 매일 생각났어. 그날 밤이.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도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형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하고 떨리는 손이었어요. 지우야,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아. 하지만 저도 알아요. 잊을 수 있어? 못하겠어요. 솔직히 고백이 터져 나왔습니다. 나도야. 형부의 손이 더 꽉 쥐어졌습니다. 나, 지은이랑 요즘 정말 대화가 없어. 각자 일만 하고 반년째 관계도 없고. 형부, 너만 생각나. 그날 밤만 생각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도요. 매일 밤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두 사람의 눈빛이 얽혔어요. 그때 형부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언니였어요. 오빠 어디야? 지금 가는 중이야. 전화를 끊고 형부가 일어났습니다. 편의점에 들러 음료를 사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저녁 시간이 흘렀습니다. 부모님은 9시쯤 돌아가셨어요. 저도 나가려고 했습니다. 지우야, 자고 가. 아니야, 집에 가야 해. 더 이상 이곳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형부의 고백, 떨리는 손길, 간절한 눈빛. 저도 똑같았습니다. 잊을 수가 없었어요. 그날 밤 형부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오늘 미안해. 이상한 말 했지. 답장을 타이핑했습니다. 괜찮아요. 저도 솔직해져서 오히려 좋았어요. 전송했습니다. 잠시 후 다시 문자가 왔어요. 지우야,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 한참을 고민하다 답장했습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형부를 잊을 수 없는 건 사실이에요.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문자가 와 있었어요. 나도야. 너를 잊을 수가 없어. 그리고 한 줄이 더 있었습니다. 조심스럽지만 만날 수 있을까? 단둘이. 손이 떨렸습니다. 거절해야 했어요. 하지만 손가락은 이미 답장을 치고 있었습니다. 언제요? 답장이 왔어요. 다음 주 화요일.
지은이가 부산 출장 간다고 했어.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마지막 기회였어요. 지금 거절하면 모든 게 끝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손은 다른 답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알았어요. 만나요.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이었어요.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형부와 몇 번 문자를 주고받았어요. 짧은 인사였지만 그 안에는 기대가 담겨 있었습니다. 화요일이 왔습니다. 언니가 부산으로 출장을 떠났어요. 지우야, 부산 도착했어. 내일 연락할게. 응, 언니. 조심해. 저녁 6시 형부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한남동 와인밥. 주소 보낼게. 주소를 받았습니다. 옷을 갈아입었어요. 네이비 원피스에 베이지 코트. 화장도 신경 써서 했습니다. 와인바에 도착했습니다. 아늑한 분위기였어요. 형부는 이미 와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일어났어요. 왔어? 네. 앉았습니다. 와인 2잔이 놓여 있었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오늘 불러서 미안해. 아니에요. 저도 만나고 싶었어요. 솔직한 고백이었습니다. 와인을 마셨습니다. 요즘 어때? 힘들었어요. 형부는? 나도 매일 내 생각만 했어. 형부의 손이 테이블 위로 뻗어왔습니다. 제 손을 덮었어요. 지우야,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아. 하지만 저도 알아요. 근데 멈출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형부가 와인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지우야, 오늘 나랑 같이 있어줄래?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요? 네. 형부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우리는 와인을 마저 마시고 와인바를 나섰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금단의 선을 다시 넘으려 하고 있었어요. 와인바를 나섰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스쳤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형부의 차는 지하 주차장에 있었어요. 나란히 걸으며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엘리베이터 안 단둘이었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형부가 저를 벽에 기대게 했어요. 입술이 제 입술에 닿았습니다. 거칠고 절박한 키스였어요. 저도 받아줬습니다. 1달 넘게 참았던 감정이 폭발했어요. 형부의 목을 감싸며 더 깊이 키스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도착했습니다. 우리는 떨어졌어요. 숨이 가빴습니다. 차에 탔습니다. 운전하는 동안 형부의 손이 제 허벅지에 올려졌어요. 원피스 위로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형부, 참아. 조금만.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20분쯤 달렸을까요? 도착한 곳은 청담동의 한 오피스텔이었습니다. 형부의 개인 스튜디오라고 했어요.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15층이었어요. 이번에는 참지 못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다시 키스했어요. 형부가 저를 들어 올렸습니다. 벽에 기대게 하고 더욱 깊이 키스했어요. 소리가 새어나왔어요. 엘리베이터가 도착했고 형부는 저를 안은 채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스튜디오는 넓었습니다. 작업 테이블, 책장, 그리고 한쪽에 침대가 있었어요. 형부는 저를 침대에 내려놓았습니다. 잠시 멈췄어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지우야, 정말 괜찮아? 형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대답 대신 저는 형부의 목을 끌어당겼어요. 다시 키스했습니다. 형부가 제 코트를 벗겼습니다. 천천히 부드럽게. 그리고 원피스 지퍼를 내렸어요. 옷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형부도 옷을 벗었어요. 순식간이었습니다. 침대에 나란히 누웠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어요. 어둠 속이 아니었습니다. 서로의 얼굴을 보며 눈을 마주치며 모든 걸 의식하면서요. 형부의 손이 제 몸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목, 어깨, 허리. 천천히, 세심하게. 아름다워. 형부가 속삭였습니다. 부끄러웠지만 싫지 않았어요. 형부의 입술이 제 목을 따라 내려왔습니다. 쇄골, 가슴, 배. 뜨거운 키스가 피부에 흔적을 남겼어요. 소리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1년 반 동안 얼어붙어 있던 몸이 완전히 깨어나고 있었어요. 형부가 올라왔습니다. 눈을 마주쳤어요. 깊고 뜨거운 눈빛이었습니다. 지우야, 사랑해.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형부,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어요. 형부가 제 안으로 들어왔으니까요. 고통과 쾌락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그날 밤처럼 강렬했어요. 의식하고 있으니까 더 선명했습니다.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깊게, 아주 깊게. 눈을 감지 않았어요. 서로를 보면서요. 형부의 표정이 보였습니다. 절박하고 간절한 표정이었어요. 지우야, 나 진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대신 더 깊이 들어왔어요. 저도 받아줬습니다. 허리를 들어 올리며 그를 더 깊이 받아들였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우리 둘만 존재하는 세상이었어요. 형부의 움직임이 빨라졌습니다. 호흡이 거칠어지고 땀이 흘러내렸어요. 지우야, 나, 곧, 저도요. 동시에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형부를 꽉 안으며 그 순간을 느꼈습니다. 형부도 깊은 숨을 내쉬며 제 위에 쓰러졌습니다. 거친 숨소리만 들렸어요. 한참 후 형부가 옆으로 누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저를 안고 있었어요. 지우야, 응, 미안해. 이렇게 됐어. 형부 잘못 아니에요. 저도 원했어요. 솔직한 고백이었습니다. 우린 어떻게 되는 거지? 답할 수 없는 질문이었어요.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은 그냥 이대로 있고 싶어요. 형부가 저를 더 꽉 안았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누워 있었어요. 하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요. 잠시 후 형부의 손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다시 할래? 형부가 속삭였습니다. 대답 대신 키스로 답했어요. 그날 밤 우리는 3번을 더 했습니다. 멈출 수 없었어요. 억눌렸던 것들이 폭발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2시쯤 되어서야 멈췄습니다. 둘 다 지쳐 있었어요. 형부의 품에 안겨 잠들었습니다. 편안했어요. 죄책감도 있었지만 동시에 행복했습니다. 이상했죠. 이렇게 잘못된 일인데 행복할 수 있다니.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습니다. 형부가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잘 잤어? 응. 배고프지? 아침 먹으러 가자. 근처 조용한 카페로 갔습니다. 브런치를 시켜 먹었어요. 지우야, 우리 계속 볼 수 있을까? 형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계속요? 응. 나 어젯밤 한 번으로 끝낼 수 없을 것 같아.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도요. 근데 언니는? 지은이는? 모르게 해야지. 절대 알면 안 돼.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조심해야 해요. 알아. 최대한 조심할게. 그날부터 우리의 비밀 관계가 시작되었습니다. 언니는 일주일에 2, 3일 정도 출장을 갔어요. 그 시간을 이용했습니다. 형부의 스튜디오에서 만났어요.
때로는 제 집에서, 때로는 조용한 호텔에서요. 일주일에 두세 번씩 만났습니다. 낮에는 남남처럼, 밤에는 연인처럼. 가족 모임에서 마주칠 때가 가장 힘들었어요. 언니 앞에서 아무렇지 않은 척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짜릿했습니다. 비밀을 공유하는 것, 들킬 듯 말 듯한 긴장감. 한 달이 흘렀습니다. 관계는 점점 깊어졌어요. 처음엔 단순히 끌림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달라졌어요. 만날 때마다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형부의 꿈, 좌절, 외로움, 저의 상처, 두려움, 갈망. 서로의 내면을 알아가기 시작했어요. 지은이랑은 어때? 어느 날 물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반년 전부터 관계가 없었어. 대화도 거의 없고. 반년이나? 응. 지은이는 일만 해. 같은 집에 살지만 남남 같아. 쓸쓸한 목소리였습니다. 나도 그랬어. 전 남편이랑. 그래서 이혼했고. 응. 외도도 있었고.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어. 형부가 저를 안아줬습니다. 미안해. 힘들었겠다. 괜찮아요. 이제 지난 일이에요. 지우야. 너 만나면서 다시 살아난 것 같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저도요. 형부 만나면서 다시 웃게 됐어요. 키스했습니다. 깊고 달콤한 키스였어요. 그리고 다시 얽혔습니다. 2달째 접어들었습니다. 어느 날 형부가 말했습니다. 지우야, 주말에 여행 가지 않을래? 여행? 둘이? 응. 강원도 쪽으로. 조용한 펜션 예약했어. 위험했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어요. 좋아요. 언니에게는 회사 워크숍이라고 거짓말했습니다. 형부는 건축 세미나라고 했어요. 금요일 저녁 형부의 차를 타고 강원도로 향했습니다. 설레었어요. 펜션은 한적한 산속에 있었어요. 주변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방에 들어서자마자 키스했습니다. 옷을 벗으며 침대로 향했어요. 그날 밤 우리는 4번을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늦게 일어났습니다. 형부가 아침을 준비해줬어요. 오후에는 근처를 산책했습니다. 손을 잡고 걸었어요. 자유로웠습니다. 지우야, 이렇게 계속 살 수 있다면 좋을 텐데. 무슨 뜻이에요? 그냥 너랑 이렇게 평범하게 사는 거 숨기지 않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불가능한 꿈이었으니까요. 그럴 수 없잖아요. 알아. 근데 가끔 상상해.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저도 가끔 그런 생각해요. 서로를 안았습니다. 오래오래요. 일요일 저녁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형부가 저를 집 근처에 내려줬습니다. 조심히 들어가. 차에서 내려 걸어가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언니였어요. 지우야, 워크숍 잘 다녀왔어? 응, 잘 다녀왔어. 나도 막집 들어왔어. 형부도 세미나 다녀왔대. 우리 셋 다 바쁘네. 가슴이 찔렸습니다. 언니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게. 언니 푹 쉬어.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주말 내내 형부와 함께 있으면서 한 번도 언니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생각하지 않으려고 애썼어요. 하지만 이제 현실이었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건 불륜이었습니다. 가족을 배신하는 일이었어요. 집에 들어가 거울을 봤습니다. 목에 형부가 남긴 자국이 보였어요. 얼굴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이상했어요. 이렇게 잘못된 일을 하면서 행복할 수 있다니.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미 너무 깊이 빠져버렸으니까요. 석 달이 흘렀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계속되고 있었어요. 일주일에 두세 번, 때로는 매일 만났습니다.
형부의 스튜디오, 제 집, 조용한 호텔. 장소는 달랐지만 우리의 열정은 식지 않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도 커지고 있었습니다. 가족 모임이 있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저녁 형부의 스튜디오에서였습니다. 침대에 나란히 누워 있었어요. 지우야, 이대로 계속 갈 수 있을까? 무슨 말이에요?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숨어서 만날 수 있을까? 언젠가는 들키지 않을까?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조심하면 괜찮을 거예요. 하지만 지은이가 눈치챌 수도 있어. 내가 요즘 달라졌다는 걸. 달라졌다고요? 응. 예전보다 표정이 밝아졌대. 뭔가 좋은 일 있냐고 물어보더라.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나도 무서워요. 하지만 형부를 포기할 수도 없어요. 나도야. 너 없이는 못 살 것 같아.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조금 이상했습니다. 지우야, 내일 저녁에 우리 집으로 와.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 무슨 이야기인데? 오면 알아. 꼭 와야 해. 뭔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다음 날 저녁 언니 집에 갔습니다. 거실에 언니와 형부가 앉아 있었어요. 둘 다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들킨 걸까요? 앉아, 지우야. 언니가 말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소파에 앉았어요. 언니가 형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잡았어요. 그런데 표정이 설레는 것 같았습니다. 지우야, 너한테 먼저 말하고 싶었어. 뭔데, 언니? 언니가 미소 지었습니다. 나 임신했어.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임신 8주야. 어제 병원에서 확인했어.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형부를 봤습니다. 형부도 복잡한 표정이었어요. 축하해. 언니. 얼굴에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속은 무너지고 있었어요. 고마워, 지우야. 사실 우리도 놀랐어. 계획이 없었는데. 언니가 형부를 보며 웃었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이 완전해지는 거야. 언니는 계속 행복하게 이야기했어요. 아이 이름, 육아 계획, 앞으로의 삶. 저는 그저 웃으며 듣고 있을 뿐이었어요. 속으로는 울고 있었지만요. 1시간쯤 있다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닫자마자 무너졌어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언니가 임신이었어요. 형부의 아이를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형부였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지우야, 미안해. 설명할게. 또 왔습니다. 나도 몰랐어. 1달 전에 한 번. 읽고 싶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던져버렸어요. 침대에 누워 울었습니다. 한없이 울었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형부의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문자도 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형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제 집 앞에 나타났어요. 문을 열어줬습니다. 거절할 힘이 없었어요. 형부는 초췌해 보였습니다. 지우야, 들어와요.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형부가 미안할 일 아니에요. 언니 임신한 건 좋은 일이잖아요. 하지만 너는, 전 괜찮아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참았습니다. 형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지우야, 나. 1달 전 그날, 지은이가 오랜만에 그냥 한 번이었어. 알아요. 설명 안 해도 돼요. 하지만 형부는 언니의 남편이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침묵이 흘렀어요. 형부, 우리 이제 그만해야 할 것 같아요.
형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 언니가 임신했잖아요. 아기가 태어날 거예요. 형부는 아빠가 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형부는 언니 곁에 있어야 해요. 태어날 아기의 아빠가 되어야 하고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물러나야 해요. 형부도 울고 있었습니다. 지우야, 난 널 사랑해. 저도 사랑했어요, 형부. 진심으로 서로를 안았습니다. 마지막 포옹이었어요. 하지만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 오래오래 안고 있었습니다. 이제 가세요. 언니 기다릴 거예요. 지우야. 가요, 형부. 제발. 형부는 일어났습니다. 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지우야, 너 행복해야 해. 꼭. 형부도요. 언니랑 아기랑 행복하게 살아요. 문이 닫혔습니다. 형부가 떠났어요. 그리고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형부에게서 연락이 없었어요. 저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끝난 거였습니다. 언니에게서는 매일 연락이 왔어요. 임신 소식, 병원 검진 결과, 모두 행복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지우야, 다음 주에 병원 검진 있는데 같이 갈래? 미안, 언니. 그날 출장 있어서 거짓말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회사에서 해외 발령 제안이 들어왔어요. 프랑스 파리 지사로 3년 파견이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고민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바로 수락했습니다. 떠나야 했어요. 이곳에서, 이 모든 기억에서, 형부에게서요. 한 달 후 출국이었습니다. 출국 일주일 전 가족 모임이 있었습니다. 언니의 임신 축하 모임이었어요. 가고 싶지 않았지만 가야 했습니다. 마지막 일 테니까요. 언니 집에 도착했습니다. 부모님도 와 계셨어요. 언니는 배가 조금 나와 있었습니다. 임신 16주였어요. 행복해 보였습니다. 형부도 있었어요. 저와 눈이 마주쳤지만 재빨리 돌렸습니다. 한 달 만에 보는 거였어요. 형부도 많이 수척해 보였습니다. 자리에 앉아 웃으며 대화에 참여했어요. 모두 밝은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식사 후 제가 말했습니다. 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모두가 저를 봤습니다. 다음 달에 프랑스로 발령받았어요. 3년 동안이요. 뭐, 프랑스? 언니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응, 파리 지사로. 좋은 기회라서 수락했어. 갑자기, 왜? 커리어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 필요할 것 같아서. 언니가 아쉬워했습니다. 그럼 조카 태어나는 것도 못 보겠네. 화상으로 볼게. 자주 연락할게. 부모님도 서운해 하셨지만 응원해 주셨어요. 형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만 숙이고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가기 전 형부와 잠시 단둘이 남게 되었습니다. 테라스에서였어요. 파리로 가는 거 진짜야? 응. 나 때문이지? 아니야. 정말 좋은 기회야. 거짓말이었습니다. 지우야. 미안해. 형부, 이제 그만해요. 다 지난 일이에요. 잊을 수 있을까? 잊어야죠. 형부도 저도 침묵이 흘렀습니다. 행복해, 지우야. 형부도 언니랑 아기랑 행복하게 살아요. 마지막으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형부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안녕히 가세요, 형부. 응, 잘 가. 테라스를 떠났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한 달 후 공항에 섰습니다. 언니와 부모님이 배웅 나왔어요. 형부는 없었습니다. 자주 연락해. 응, 언니.
몸 조심하고 언니를 안았습니다. 사랑해, 지우야. 나도. 언니.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출국장으로 들어갔습니다. 돌아보니 언니가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저도 흔들어줬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돌아섰습니다. 비행기에 탔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보였어요.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지난 석 달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형부와의 첫 번째 밤, 스튜디오에서의 만남들, 강원도 여행, 그리고 이별. 모든 것이 꿈 같았어요. 금단의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끝났어요.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서울이 점점 작아졌어요. 마지막으로 생각했습니다. 안녕, 형부. 사랑했어요. 하지만 이제 잊을게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구름 위로 올라가고 있었어요. 새로운 하늘이었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파리에서의 삶은 바쁘지만 평온했어요. 일에 집중했고 천천히 치유되고 있었습니다. 가끔 서울 생각이 났습니다. 언니, 부모님, 그리고 형부. 하지만 이제는 아프지 않았어요. 그냥 지나간 기억일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언니에게서 영상 통화가 왔습니다. 지우야. 화면 속 언니는 여전히 밝았어요. 옆에는 3살 된 조카가 있었습니다. 이모. 조카가 손을 흔들었어요. 귀여웠습니다. 우리 조카 많이 컸네. 그치? 완전 개구쟁이야. 언니가 웃었습니다. 행복해 보였어요. 형부는? 회사. 요즘 바쁘대. 그렇구나. 더 이상 아프지 않았습니다. 지우야, 너는 언제 들어와? 보고 싶어. 올 연말쯤 갈게. 정말? 좋아. 통화를 마치고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파리의 저녁 하늘이었습니다. 아름다웠어요. 그날 밤의 기억은 아직도 선명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괜찮았어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잘못된 사랑이었지만 그래도 사랑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사랑은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줬습니다. 이제 저는 다시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금단의 사랑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제 인생은 계속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무료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면 황혼열차의 기가 막힌 다음 사연들을 좀 더 빠르게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